현재 차이나의 지명이라고 하는 북경, 장안, 낙양의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천지가 진동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북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북부 지역입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으로 제7수를 인용합니다. 태익지에서 꽃 구경하며 낚시질을 하다. 한무제가 조성했던 태익지가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익지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태익지가 북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성이 북경이었던 것으로 상기의 주명 중 홍인사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원유를 인용합니다. 홍인은 현해 남쪽 시보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경의 명소 홍인사와 전라도 금구의 홍인원은 홍인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유물로 전라도 금구의 남쪽에 홍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도 금구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부루를 인용합니다. 금산사, 모악산에 있는데 후백제 견훤이 창건한 것이다. 금산사는 금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성, 금굴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의 남쪽에 북경인 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역사 속 화성의 정조대왕이 현재의 차이나의 태익지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사 속 북경에 있었다고 하는 태익지가 장덕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한무제가 조성했던 북경의 태익지가 바로 장덕궁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 을묘 권룽조를 인용합니다. 한고조 유방이 공국한 전한의 수도는 북경으로 그곳은 진나라의 옹성인 봉상현이고 원나라의 북경이며 조선의 화성이었던 것으로 북경에 있었다고 하는 태익지가 장덕궁에 있었고 그곳에서 정조대왕께서 낚시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의 초기 수도는 개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소소문은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기가 고려로부터 황희를 선임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개성이었던 것으로 그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문집 동문선에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표전인데 글을 올리고는 자기 이름도 안 썼는데 깜빡했는가 봅니다. 북경의 도읍을 정하고 봉천 화계 근신 세전을 세우심을 하례하는 표 동문선에서 무명시. 이 표전은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태조 3년 이전의 것이라는 사실로서 무명시인 이유는 시기를 가늠할 수 없도록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숨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동문선은 조선 문사들의 문집입니다. 그 신하는 청구인 청주의 지방 관리직에 얽매여서 그 축하 의식의 반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이 하례의 글로서 경축을 하는 것입니다. 제업의 공이 크시답니다. 몽골을 몰아내시고 고려 송나라를 안정시키고 양의를 받아 황제가 되실 만한 공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표전은 결탄코 반도의 신하가 전 차이나의 명조의 중앙조정의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 만약 보낸다면 제호국의 왕이 왕 이름으로 보내야지 제호국의 신하가 황제에게 건방지게 이런 글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중원 중앙조정의 신하가 중원 중앙의 왕 황제에게 보내는 글인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북원경이 북경의 지명이며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천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을 금도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개성의 성곽이 나성으로 나주에 있는 성이 나성으로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촉이 수도가 개성이었는데 이곳이 북경이며 조선의 화성이었던 것으로 이것이 역사 속의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장안,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안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현 수원 시내에 화성이 있으며 화성의 북문을 장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현지의 수원을 역사 속의 수원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역사 속 전주로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건국자 유방의 고향 풍패입니다. 모두 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전주배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나도 풍패입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의 누적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함흥도 풍패로
함양, 함안, 함흥은 동일한 위치의 지역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호도로, 함양의 군명 천령은 천안에 있는 고개로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서울의 경복궁입니다. 김해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김해 금주에 있는 성이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금성으로 이곳 금성이 한양 장안이 시작된 주나라의 모국 풍읍이라고 했습니다. 주나라 모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읍의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 땅으로 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호 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주인 풍읍의 풍수 넘어 서주의 수도 호경이 대동의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전주 풍읍의 풍수 너머가 평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양의 대동강 너머에 능라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능라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천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로, 경상도 안동과 창녕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안동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평양의 대동강 너머 능라도가 바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의 군명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로, 한양, 장안과 평양의 풍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풍업이 있었던 풍패의 도시 전주, 김해, 청주, 함흥과 경도인 서울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경도 단천 근처의 관산사입니다. 함경도 관산사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삼각산이 언덕에 가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낙양,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낙양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회부터 수나라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이것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에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경상도 상주가 제후국 송나라와 고려의 수도인 송악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송원편에서 정확히 밝혀드립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원나라의 상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원, 낙평과 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이 문경의 여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 문경과 낙양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으로, 서울의 동대문 너머가 낙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낙양이 있었다고 했으니 천황님이 계셨던 역사 속 용산의 경주의 고서를 통해 이를 밝혀봅시다. 경주는 천황님인 탕구루, 탱고루가 계셨던 탕구투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경주에서 한사군 중 낙랑군, 문천 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사등이천의 하루이다를 인용합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남산이 서울의 남산으로, 낙읍이란 낙양으로 경주의 문천 넘어가 역사 속에 낙양이었습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는 하천으로 낙양과 관련됩니다. 전라도 나간군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의 군명을 금산, 금성,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산, 금성은 금도인 촉의 지명으로 낙양이 촉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형성에 등장하는 금호산이 바로 경주의 군명 금호로, 상기에서 경주의 문천 넘어가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신기하게도 우리의 지명과 딱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향산 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 중에 하나인 묘향산을 백두산 내맥 금강산이로 가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 시조가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낙산이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으로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 넘어가 바로 역사 속의 낙양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정말 몰랐다는 조금의 부끄러움과 감흥이
느껴지는지요? 다음 회에서는 수나라의 건국자 수문제 양견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